됐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DB라는 거는 결국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안에 이렇게 저장 장치가 있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 놓겠죠. 자, 근데 이거 데이터를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걸 이제 누가 관리해준다? DBMS라는 프로그램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얘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으면은 이 DBMS한테 SQL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달라고 해야 되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DBMS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이거? 내 PC에 설치했잖아요. 이 내 PC, 내가 사용하는 PC를 보통 이제 로컬이라고 표현해요. 로컬. 맞죠? 로컬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쪽이 있죠. 뭐 접대를 하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호스트라고 부르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이 호스트라는 거는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호스팅 한다고 하거든요. 호스팅. 뭘 제공할지는 뭐 모르지만 그게 뭐 정보일 수도 있고 뉴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파일일 수도 있고 뭘 제공하냐는 제공하는 사람이 뭘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걸 통칭 이제 우리가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호스팅을 해주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컴퓨터.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서버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서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호스팅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 PC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 데이터를 뭐 외부로 이렇게 또 제공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스트. 뭔가를 딱 가지고 이렇게 뭔가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호스트인데 어떤 호스트다? 로컬 호스트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적으로 표현을 할 때 로컬 호스트라고 해요. 이 호스트라는 게 결국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는 내 컴퓨터를 네트워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원래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어디에 이렇게 뚝 만들어 놓고 이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한 기기에 예속되어 있으면 얘밖에 못 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공유되어져야 하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한 기계에 예속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딱 중심을 잡고 필요한 애들이 접근해서 가져가서 써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DB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대부분의 DBMS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어떤 다른 기계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접근을 시도를 해야겠죠. 네트워크 접근이니까 당연히 IP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다른 기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로 내 거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내 컴퓨터, 내가 여기 설치된 그 파일 프로그램으로 내 DB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타야 돼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타야 돼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내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방식이 로컬 호스트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이 로컬 호스트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 DB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접근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용어가 로컬 호스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요거는 좀 놔두고요. 새로 하나 파일 이렇게 해서 노트북 하나 새로 만들게요. 여기 파일에 뉴 노트북 해서 파이썬을 눌러주시면 똑같은 새로운 노트가 하나 생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DB, 특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MySQL, 이 MySQL DB에 접근을 해서 이 DBMS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직접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DBMS, MySQL이라는 DBMS를 제어해주는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런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포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파이썬에서 임포트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코드를 짜겠죠. 자, 근데 분명히 내가 짜고 싶은 코드 중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컴퓨터에. 그러면 이미 있는데 이걸 또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코드를 내 코드에 불러오는 행위를 임포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내 컴퓨터에 있는 거면은 바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 컴퓨터 말고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 뛰어난 다른 개발자가 만든 또 다른 코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구할 수만 있으면 가져다 쓰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내 컴퓨터 없으니까 골라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네트워크로 얘를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 코드에다가 붙이면은 정말 뛰어난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전 세계 막 상위 1%가 만든 이런 기능을 내가 불러다가 내 프로그램에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유능한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코드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코드 퀄리티, 내 프로그램 퀄리티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거 직접 구하기는 힘들겠죠. 어디 가서 구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전세계 파이썬 개발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라이브러리들을 막 모아놓고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레파지토리라고 많이 부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네트워크 접근해가지고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때 사용하는 이 파이썬 명령어가 이제 PIP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찾아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컴퓨터에 마련한 다음에 임포트를 통해서 내 코드에 붙일 거예요.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코드는 그냥 따라 치시면 돼요. 따라 치시고 되는 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차피 들어야 되거나 하면은 그때 파이썬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DB 연결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MySQL이라는 외부 코드가 있어요. 파이썬으로 MySQL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요거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아무것도 안 뜨네요. 원래 안 된다고 떠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요거 MySQL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뜰 겁니다. 안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MySQL connect 되네. 여기 설치가 되어 있나봐요. 아, 이거 제 거구나. 죄송해요. 이거 제가 지금 제 서버에서 돌리는 거라 제 서버에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서버 말고 학원 걸로 할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해볼게요. input PyMySQL 이렇게 하면은 PyMySQL이라는 모듈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하려면은 요거 실행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행위를 한번 해야 돼요. PIP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걸 가져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명령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PIP install PyMySQL 하고 컨트롤 엔터. 됐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뜹니다. 잘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yMySQL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자, 이 PyMySQL 여러분들 우리 DB에서 뭐 아티클 아이디 선택해서 가져올 때 자, 요거 칼럼명 너무 긴데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as에서 AI도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이름 바꿀 수 있죠. 별명으로. 자, 그럼 여기 PyMySQL도 6글자, 7글자 좀 길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나중에 이렇게 데려다가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얘도 이렇게 as 해가지고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my라고 할게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my라고 지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DB 서버에 접속해야죠.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connec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5가지 정보를 넘겨야 돼요. 5가지 정보. 자, 일단 처음에는 호스트. 자, 호스트는 뭐죠?
DB 서버를 저장해서 그 DB 서버, 그러니까 다시요. DBMS를 설치해가지고 그 DBMS가 관리해주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쪽이 되겠죠. 근데 우리 컴퓨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로컬 호스트. 자, 그리고 포트라는 게 있어요. 포트. 포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한 이렇게 3개 있으면 얘네 셋 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 IP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IP만 가지고는 얘네들한테 네트워크를 이렇게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여기가 이제 동이고요. 얘네가 호수거든요. 호수 정보가 없으면 편지 배달하는 사람이 아파트 앞에까지밖에는 배달을 못하겠죠. 얘네한테까지 배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호수를 알아야 정확히 배달이 가잖아요. 101동이면 여기, 102동이면 여기, 103동이면 여기. 그렇죠? 이런 호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포트 번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DBMS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3306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신호가 이렇게 딱 전달이 돼야겠죠. 포트 번호는 3306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돌고래로 접속하실 때 이 접속 정보 여기 다 나오죠 사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이 로컬 호스트가 내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고, 3306이 이 MySQL 여러분이 굴리는 DBMS 포트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루트랑 비밀번호는 계정 정보요. 요거 있어야 접속 가능하죠?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서 유저를 루트,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뭐 패스워드 딱히 없죠. 루트는 db는 t3, 그리고 요 캐릭터 셋을 utf8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요런 거는 여기서 도움말이 안 나오네. 자, 도움말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요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MySQL로 뭐 접속하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요 값들의 의미를 잘 알고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접속을 하면은 요 t3db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db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MySQL connections connection 뭐 이런 애가 나와요. 뭐 잘 접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접속은 성공을 했고요. db를 얻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커서라는 애를 얻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진행한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고요. 그래서 db를 딱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에러 안 나고 이상한 이런 문자가 나오면 됩니다.